안녕하세요 여러분. AWS 이노베이트 에브리 애플리케이션 에디션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처로 근무하고 있는 조상만입니다. 고성능 컴퓨팅 환경인 HPC는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이라 불리우는 CA 환경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프리트레이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트레이닝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HPC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나 또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HPC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들의 R&D 환경을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이번 시간에는 HPC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워크로드인 CA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나 간간히 머신러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PC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과학자 또는 연구원들이 고도의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의미하며 최고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의 스펙으로 구성된 컴퓨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HPC 시스템을 슈퍼컴퓨터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1등부터 500등까지의 HPC 시스템을 슈퍼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는 이러한 HPC 시스템의 전형적인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관하는 공유 스토리지 시스템, 실제 데이터 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팅 노드,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인피니밴드와 같은 고성능 네트워크가 HPC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SSH를 이용하여 원격에서 직접 접근하거나 웹 포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HPC 시스템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의 HPC 시스템은 여러 제약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용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HPC 시스템은 고사양의 인프라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프라 교체가 필요하며 보통 보수적으로 장비에 대한 사이징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버사이징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간 측면인데요. 인프라 도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도입 기간에는 보통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또한 HPC 인프라 자원 자체가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생성한 잡이 바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관련 문헌에 따르면 HPC를 사용하는 조직의 약 73%가 잡 처리가 늦어지거나 늦어지는 처리로 인해 잡을 캔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연구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한된 인프라 용량으로 인해 연구원들이 시도해 보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능 관점에서는 공유 자원인 리소스 사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잡한 스케줄링 기법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어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HPC 환경은 단일 컴퓨팅 환경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PC, 개인 및 공용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여러 장비들을 사용하다 보니 유연한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프레미스 환경의 HPC 시스템은 연구원들 입장에서 다양한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리소스가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잡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AWS의 네이티브 서비스로 구축된 HPC 시스템을 HPC on AWS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HPC 환경을 AWS 클라우드로 옮겼을 경우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총 8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은 여러분의 온프레미스 환경 대비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큐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약 10분에서 15여 분 만에 여러분을 위한 별도의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클러스터 구성을 위해 더 이상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불필요하며 사용한 리소스 양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항상 최신의 인스턴스 및 인프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약 5년을 주기로 해서 장비를 교체하게 되는데요. 장비 교체 시점에 가까운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최고의 성능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AWS에서는 코드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클러스터를 최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렬 파일 시스템인 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AWS에서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손쉽게 병렬 파일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스마트 워크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원격에서 여러분의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CA 및 CAD 작업까지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HPC 환경은 AWS 클라우드에서는 코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환경과는 다르게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기업들의 ESG 경영에도 많은 기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리소스는 언제든지 생성, 변경 및 삭제가 용이하며 워크로드에 따라 탄력적으로 클러스터 환경을 확대하거나 축소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AWS에서는 CA뿐만 아니라 CAD 환경이 필요한 연구원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R&D 통합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시뮬레이션 및 CA 관련 엔지니어들은 슬라이드 중간에 보이는 엔진 프레임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연구개발 통합 웹포털을 통해 AWS R&D 환경에 접속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근무 환경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통해 이 웹포털에 접근하여 본인들의 잡을 제출하거나 CAD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웹포털의 백엔드에는 HPC 환경뿐만 아니라 CAD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VDI 환경 또한 이 포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포털을 통해 CA 및 CAD 작업을 매우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원하시는 경우 웹포털 대신 이러한 백엔드 환경에 리눅스 명령어를 통해 직접 연결도 가능합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원 사이즈 피츠 올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내 모든 워크로드를 하나의 클러스터 환경에서 수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슬라이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별 워크로드의 요건에 맞게 별도의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함으로써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보통 코어 기반의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장비의 감가상각이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동일 장비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능이 일정합니다. 만약 클러스터 환경을 AWS 클라우드로 전환할 경우 신규 세대 인스턴스가 런치될 때마다 신규 인스턴스로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대비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년 전부터 AWS를 포함한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을 HPC 주요 벤더로 인지하고 있으며 매년 클라우드 환경에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사이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보편화된 일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AWS 클라우드에서 구성할 수 있는 HPC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장점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HPC on AWS는 어떤 기술 요소들로 구성되는지 전반적인 기술 스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PC on AWS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 레이어에서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컴퓨트, 네트워킹, 스토리지 세 가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 위에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레이어에서는 하단의 인프라 요소들을 관리하는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레이어에서는 프리 또는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각화 작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들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각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슬라이드 하단의 왼편에 있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컴퓨팅 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한 이후로 AWS의 컴퓨팅 서비스는 여러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CPU 클럭 스피드, 메모리 및 디스크 용량, 네트워크의 속도 면에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거듭해 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컴퓨팅 환경보다도 훨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슬라이드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4.5GHz의 클럭 스피드를 제공하는 인스턴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메모리 또한 최대 24TB까지 제공되는 가상 서버도 AWS에서는 존재합니다. 또한 머신러닝 트레이닝에 특화되어 있는 TRN1N1 인스턴스의 경우 최대 160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제공합니다. 현재 AWS에서는 버지니아 리전을 기준으로 600개가 넘는 다양한 인스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워크로드별 인스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 AMD 등 x86 계열뿐만 아니라 ARM 기반으로 AWS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세서인 그래비톤 기반의 인스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AWS HPC 환경에서 분산 트레이닝을 고려하신다면 GPU가 탑재된 P타입 또는 G타입의 인스턴스를 선택하시거나 AWS에서 자체 개발한 트레이닝 전용 인스턴스인 TRN1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AWS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시스템의 나이트로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가상화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운영되는 HPC 시스템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트로 하이퍼바이저, 나이트로 카드, 나이트로 칩 등의 AWS가 자체 개발한 가상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슬라이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매니지먼트, 보안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전담 하드웨어로 오프로딩 시킴으로써 AWS의 EC2 인스턴스는 물리 서버와 거의 대등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도 슬라이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스턴스인 C5N C8X 라지 인스턴스 16세대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오픈폼, 그로맥스 등과 같은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한 결과 물리 서버와 거의 대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에 대한 우려 없이 AWS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AWS 네트워킹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틀리 커플드 아키텍처 구성이 필수적인 CFD 시뮬레이션이나 분산 트레이닝의 경우 고속 네트워킹 기술이 전체 클러스터 성능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AWS 환경에서의 일종의 가상 서버인 EC2 인스턴스에서는 네트워크 어댑터라 불리우는 가상 어댑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스턴스 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스턴스의 사이즈에 따라 이런 어댑터의 사양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저사양 인스턴스의 경우 5GBps와 같이 상대적으로 저속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인 인터페이스도 존재하며 최대 1.6TBps를 지원하는 인스턴스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CFD와 같이 타이틀리 커플드 아키텍처가 필요한 경우 노드 간 고속통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AWS에서는 EFA를 지원하는
인스턴스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FA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FA는 주로 AWS의 고사양 인스턴스에서 사용되는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서 일반적으로 100GBps 이상의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EFA는 AWS에서 자체 개발한 SRD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합니다. AWS에서는 온프레미스 환경의 HPC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속 네트워킹 기술인 인피니밴드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는 최적화된 프로토콜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다 최적화된 프로토콜인 SRD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이를 EFA에 탑재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왼편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상적으로는 클러스터 내의 코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해서 성능이 늘어나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코어 수가 증가할수록 노드 간 통신이 많아지므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코어 수가 증가하면 오히려 네트워크 성능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라색 라인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며 EFA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비해 코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EFA를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 선형적으로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개선되는 이유는 바로 EFA의 SRD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SRD는 인피니밴드와 같은 기성 프로토콜과는 달리 하나의 패스를 선택하여 전송하는 대신 ECMP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 내의 여러 경로를 통해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특정 전송 링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회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또한 SRD는 앞서 설명드린 나이트로 시스템에서 동작하게 되는데요. OS를 바이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EFA는 리눅스 OS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노드 간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 관점에서 살펴보면 CFD 해석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인텔 오픈 MPI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GPU 환경에서도 사용되는 통신 라이브러리인 디쿨도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현재 60여 개 이상의 인스턴스들에서 EF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GPU 인스턴스 기반으로 머신러닝용 분산 트레이닝이 필요하시다면 슬라이드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GPU가 탑재된 인스턴스 중 EFA가 지원되는 인스턴스를 선택하셔서 클러스터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반적인 MPI 통신이 필요한 클러스터 구성이 필요하시다면 인텔 기반의 인스턴스, AMD 기반의 인스턴스, 마지막으로 ARM 기반으로 AWS에서 자체 개발한 그래비톤 프로세스 모두에서도 EFA를 지원하는 인스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고성능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러스터 구성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스토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키텍처에 따라 스토리지에 대한 여러 옵션들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HPC 환경에서는 공유 스토리지의 사용은 필수입니다.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NAS가 바로 대표적인 공유 스토리지 중의 하나입니다. AWS에서도 당연히 공유 스토리지 구성이 가능하며 리눅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AWS 환경의 가상 서버인 EC2 서버에 직접 NFS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아마존 EFS라고 불리우는 AWS에서 제공하는 관련 공유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클러스터의 규모가 크고 스토리지 I/O가 애플리케이션 성능의 중요한 요소라면 대부분의 경우 병렬 파일 시스템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오픈소스인 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나 상용 솔루션이 스펙트럼 스케일 등을 병렬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완전 관련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1등부터 100등까지 슈퍼컴퓨터에는 모두 병렬 파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약 80%에 가까운 슈퍼컴퓨터에는 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탑재될 정도로 러스터 파일 시스템은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파일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러스터 파일 시스템은 전통적인 CA 환경에서 고속으로 I/O 처리에도 유용하지만
최근에는 머신러닝의 분산 트레이닝에서도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스터의 가장 큰 단점은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직접 구축, 운영, 유지 보수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 전문 인력이 있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성능에 초점을 맞춘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용성, 압축, 중복 제거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직접 관련 환경을 구축하거나 전문 파트너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WS에서는 이렇게 관리하기 어려운 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매니지드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아마존 FX for 러스터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최대 수백 기가 바이트 퍼 세컨드의 성능을 제공하며 성능은 스토리지 용량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수십만 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파일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의 동시 접속, 즉 병렬 처리가 가능하며 SSD 또는 HDD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용 선택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FX for 러스터는 스크래치 및 퍼시스턴트라는 2가지 디플로이먼트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병렬 파일 시스템에 대한 높은 가용성이 요구되며 데이터를 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장기간 보관을 원한다면 퍼시스턴트 모드를, 그렇지 않으면 스크래치 보디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역시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클러스터의 구성에 필수적인 인프라 요소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인프라 요소들을 가지고 실제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HPC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에는 AWS 패러럴 클러스터와 나이스 엔진 프레임이라는 AWS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미 관련 엔지니어 분들의 노력에 의해 HPC 클러스터가 사전에 세팅되어 제공되나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맞게 여러분들 또는 파트너 업체에서 직접 클러스터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패러렐 클러스터라고 불리우는 AWS에서 지원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클러스터 관리 툴입니다. 일종의 야물 스크립트 기반의 리소스 관리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즉, 스크립터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리소스들을 선택하셔서 정의하시면 이것을 이용하여 클러스터가 구성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AWS 패러렐 클러스터에서는 슬럼 스케줄러가 기본적으로 연동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AWS 패러렐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클러스터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슬라이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소스 옵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서 슬라이드 중앙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스크립트 형태로 정의하시면 슬라이드 오른쪽과 같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클러스터가 구성되게 됩니다. 스크립트의 내용 중 빨간색 위주로 대략 살펴보면 여기서는 클러스터를 서울 리전에서 생성되도록 정의하였으며 최대로 생성될 수 있는 컴퓨트 노드의 개수를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여기서는 2개로 정의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거대한 클러스터 생성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상 서버인 이스트 인스턴스를 온디맨드 형태로 구매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저렴한 경매 방식의 스팟 방식의 인스턴스를 선택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할 것인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스팟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내가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컴퓨터 노드로는 코어 수가 많은 대표적으로 HPC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C5N 18X 라지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러한 너드들의 OS에는 아마존 리눅스를 선택하고 스토리지는 FX for 러스터를 사용할 것인데 용량은 얼마나 하겠다 이런 것들을 AWS 패러렐 클러스터에서 야물 파일을 통해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크립트 작성을 완료하고 클러스터 생성 시작 명령을 주시면 스크립트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리소스의 프로비저닝은 AWS의 인프라 애저 코드 서비스인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실행되게 됩니다. 즉 클러스터가 구성되는 동안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콘솔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클러스터가 구성되는 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앞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용자 웹 포털로 사용될 수 있는 나이스 엔진 프레임이라는 서비스입니다. HPC 환경을 SSH 등을 통해 리눅스 환경에서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리눅스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슬라이드 왼쪽에서 보이는 웹 포털에 대한 접근을 통해 손쉽게 잡을 제출하고 진행되는 시뮬레이션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나이스 엔진 프레임을 사용하여 현재 몇 명의 사용자들이 있는지, 열려있는 세션의 개수는 몇 개인지, 현재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가상 서버의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나이스 엔진 프레임에 대해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슬라이드에서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LS 다이나라고 하는 대표적인 구조 해석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구원들은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잡을 매우 손쉽게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잽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리된 결과에 대한 시각화 작업도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나이스 DCV라고 하는 AWS에서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VDI 서비스가 바로 나이스 엔진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웹 포털을 통해 일련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를 이용한 컴퓨팅 작업 전후에 수행되는 흔히 프리 프로세싱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이라 불리우는 시각화 작업이 필요한데요. AWS 클라우드에서는 나이스 DCV라고 하는 원격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DCV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우선 오늘날의 일반적인 고성능 그래픽 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성능의 그래픽 처리는 많은 경우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고성능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구원들이 사무실에 자기 근처에 두고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갑자기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헤비한 그래픽 유저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할까요? 워크스테이션을 사회로 반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의 회사에서 기존의 VDI에 엔비디아 그리드와 같은 GPU 가상화 기술을 탑재한 엔지니어링 VDI라는 기술을 도입한다면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결국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재택근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기 또는 계약직 근로자가 많은 경우 이들을 위해 고사양의 VDI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스트리밍 솔루션입니다. AWS에서는 나이스 DCV라고 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엔지니어링 VDI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스 DCV는 원격 스트리밍 프로토콜로서 여러분들께서 나이스 DCV 서버 소프트웨어를 헤드노드 등에 설치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처리 결과에 대한 데이터 전체를 전송하지 않고 처리된 결과에 대한 그래픽 화면, 즉 픽셀 데이터만을 여러분의 PC로 전송하여 컴퓨팅 수행 결과에 대해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픽셀 데이터는 TLS 프로토콜로 암호화되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며 변화하는 픽셀만 전송하므로 대역폭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DCV 서버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치할 수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AWS 패러렐 클러스터의 스크립트에 나이스 DCV 사용에 대해 코드로 한 줄 정도만 추가하면 별도의 설치 작업 없이 클러스터가 생성 시에 자동으로 나이스 DCV 서버 소프트웨어가 헤드노드 등에 설치되게 됩니다. 나이스 DCV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에서 시각화 작업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기존처럼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한 파일을 클러스터로 업로드하거나 처리된 대용량 결과 파일을 다시 워크스테이션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성도 몰라보게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HPC on AWS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고 HPC on AWS를 구성하는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컴퓨팅 리소스와 관련해서는 온프레미스 환경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가상 서버 자원들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고 항상 최신의 그리고 다양한 타입의 인스턴스를 이용하여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SRD라는 AWS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자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EFA라는 어댑터를 이용하여 노드 간 고속 통신을 구현하여 고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관점에서는 다양한 공유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하며 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AWS 패러렐 클러스터라고 불리우는 툴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리소스들을 코드 형태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구성, 변경, 삭제가 매우 손쉽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에 연동되는 R&D 전용 웹포털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연구원분들께서는 이 포털을 통해 여러분들이 작업하고자 하는 업무들을 원격에서도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측면에서는 나이스DCV라는 원격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컴퓨팅 전후의 시각화 작업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VDI 환경까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관점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불필요하고 사용량 기반의 과금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양한 비용 선택 옵션들이 제공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고객 사례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해외 및 국내의 여러 고객들이 이미 AWS 클라우드로 HPC 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비용 또는 성능 관점에서 많은 R&D 혁신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관련된 스토리는 슬라이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데이터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